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자 멘트를 뺏어 가시는군요. 네. 네. 순간적으로. 네? 뭐라고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근데 목소리 나가네. 목소리 나갑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까는 화면이 안 나간 상태에서 막 목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사회자인데 사회자의 자리를 뺏길 뻔했어요. 네. 그런데 뭐, 갑자기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늘 그렇지만 늘 사고는 있습니다. 근데 큐 소리가 나니까요. 네.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안 하시니까 내가 먼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오래 방송하다 보니까 습관 뭐 이런 게 생겼나 봐요. 그래요? 네. 아닙니다. 이게 다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사회자고 이제 답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오늘 특이한 옷을 입으셨어요. 오밀의 소고기 국밥. 네. 해가지고 오셨는데, 누구시냐면요. 저희, 여기 문정동에 있는 사무실에 저희가 이제 밥도 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를 알아보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소상공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세요. 체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랑 같이 한번 대화해보면 어떨까 해갖고, 이렇게 긴급 게릴라 생방송을 하게 되셨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초대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박사님 네. 프로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 주변에서 뭐 친구들, 후배들, 뭐 우리 가게 오는 사람들마다 네. 김정민 박사님 채널을 좀 봐라. 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저도 유튜브를 좀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거지 하고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에 진짜 통쾌하다? 시원하다? 네.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희열감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로 국제정치 쪽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예. 어떻게 국밥 사장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제정치와 국밥에 상관관계가 있나 보죠? 네? 그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국밥집을 시작할 때 네. 또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되네요. 네. 해보십시오. 시간 제가 많습니다. 2016년 네. 12월 10일 날 네. 제 오밀의 소고기국밥이라는 국밥집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네.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네. 국밥집 하면 되겠지. 네. 그야말로 제가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미친 짓을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국밥집 차려놓으면 장사 그냥 잘 될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은 나면 가게가 1개, 2개, 3개 늘어나서 네. 나는 내 노후가 굉장히 따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요 위대한 망상이었더라고요. 왜요? 막상 해보니까 장사가 힘듭니까? 제가 문정동 법조타운이잖아요. 네. 그때 공사할 때 들어갔거든요. 2년 네. 전이잖아요. 네. 눈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똑똑한 건 고사하고요. 진짜 청맹관이가 따로 없습니다. 눈 떴는데도 보지 못하는 걸 청맹관이라고 하는데 이 청맹관이가 저더라고요. 가게 자리를 잡는데 대로도 아니고 지하철 옆도 아니고 버스 정류도 아니고 저 오지에 제가 네. 항상 이야기하는데 아오지 탄강 자리에 네. 국밥을 차렸어요. 그래 장사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 위치 알죠. 제가 예전에 사무실이 원래 사무실 네. 근처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국밥을 먹기는 먹었어요. 제가 네. 한 3번 정도 먹은 기억이 있는데 네. 우연히 가다가 딱 거기에서 이분이 그때 그분 하고 이제 알게 된 건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위치 알죠. 그래서 거기가 사람이 좀 잘 안 다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아오지 탄강에다가 차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진짜 피똥 쌌습니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쓰면 안 되는데. 요즘 경제가 좀 어떻게 좀 어려우신가 보죠. 네? 아니 이제 경제도 경제지만 저는 네. 이제 사실은 경제를 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경제가 어떤 건다 이런 것보다는 국밥집도 했는데 네. 3개월은 잘 됐습니다. 3개월이요? 야, 오픈빨입니다, 그거. 3개월은 진짜 대박 났어요. 12월 달에 12월 10일 날 오픈을 했는데 20일 장사를 해서 거의 한 1,400인가 1,500을 했어요. 그럼 되게 많이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1월 달 가니까 2,000이 넘더라고요. 네. 야, 이거 대박이다. 2월 달 갔어요. 그래도 1,600, 1,700은 지키더라고요. 3월 가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막 적자가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나더니 나중에는 600만 원, 700만 원까지 적자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야, 그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좀 아직 막 서두가 없긴 하지만 마음이 짠한데요. 어느 날 토요일 날이에요. 저는 365일 가게 문을 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18시간 일을 하면서 365일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2년 동안. 2년 넘게 2년 한 보름 동안 하루도 안 쉬었는데 그때는 토요일 날 아침에는 일찍 열었어요. 8시에 열었어요.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아. 12시가 됐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점심시간 때도? 네. 원래 저희 이 문정동 오피스텔이 점심 장사거든요, 거의? 네. 예. 안 오는 거예요. 1시 됐는데 딱 한 분이 와서 국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게 그날 매출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 명? 와. 그거는 야.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기 탓이에요? 어떤 원인은 뭐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일단 제가 못한 거라 생각해요. 어. 네, 제가 못한. 초보 창업자가 국밥을 만드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서 국밥을 만들었거든요. 네. 만드는데 위치도 잘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일단 가장 큰 실수고 두 번째는 맛의 균질화를 못한 것 같아요. 아. 한 그릇을 끓여낼 때나 100번째 끓여내는 국밥이나 국밥 맛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야죠. 그때마다 국밥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줬는데 저기 왜 저렇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맛을 균일화를 못 시켰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그릇을 딱 파는데요. 그날 저녁에는 진짜 농담 아니라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아. 내 혼자 가게에 있는데 제가 혼자 술을 안 먹거든요. 절대 안 먹어요. 네. 근데 술을 먹었다니까요. 그것도 소주 2병을 그냥. 미쳤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아유 모르겠어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날 술을 안 먹었었으면 그냥 접었을지도 몰라요. 진짜예요. 그래요? 근데 술을 먹은 이유는 술을 먹으니까 내 나름대로 막 그래 해보자 제 스스로 막 마음을 다독거리는 거예요. 막 다독거리면서 술의 힘을 빌려서 야 난 할 수 있어 하는 뭐라 체면을 거는 거 저한테다가. 네. 예 그러면서 그날 하루를 넘겼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가서 봐서 기억이 나지만 저쪽 한쪽 끝에 모니터랑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 왜 저렇게 해놨나 막 그랬거든요. 그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근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네. 장사가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야 돼. 네. 장사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제가 경영학 박사거든요. 아, 박사님이십니까? 국밥하는 박사네. 이게 박사란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국밥하고 다 망했으니까. 네. 뭐 경영학 박사가 그것밖에 못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경영학 박사니까 네. 제 나름대로 들은 지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가게가 안 되면 판매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해보자. 네. 예. 그러면서 판매 채널 다양화를 제일 먼저 시도를 했어요. 그냥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포장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배달 판매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한 게 인터넷 판매예요. 아. 예, 인터넷에 국밥을 동결시켜서 인터넷에 판매하자. 네. 그러려고 하니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걸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거요,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만 받아요. 네. 저 6개월 걸렸습니다. 왜요? 몰라서. 아, 절차를 몰라서? 절차도 모르고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치는 일도 많고 일단 식당만 돌아서면 일이거든요. 네. 6개월 만에 그걸 한 거예요. 근데 2017년 7월에 드디어 이제 국밥집을 시작을 했죠. 네. 인터넷 판매를. 그러니까 제가 닉네임이 이제 멋진 아재거든요. 네. 멋진 아재는 이름 쓰는데 멋진아재닷컴이라고 나이스 아재닷컴을 치면 인터넷에 판매가 되는 쇼핑몰을 하나 만들고 그걸 이제 인터넷 판매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채널이 없는 거예요. 블로그만 하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정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하는 게 방송인데 왜 방송을 안 했을까? 네. 그래서 방송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막 준비할 때 그때가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냥 컨텐츠만 올렸거든요, 사실은. 네. 컨텐츠만 올리다가 이거 갖고 또 마케팅 안 되겠다. 좀 더 세게 하자. 그래서 생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3주 됐거든요. 네. 3주 딱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국밥이 팔리기 시작하는 인터넷에서 7월부터는 흑자가 났죠. 계속 7, 8, 9, 10, 10일까지 계속 흑자가 났죠. 아. 예. 그래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뭐
주로 수입원이 그러면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인터넷 판매로 하는 게 그렇지는 많아요? 않고요. 매장이 지금은 한 60% 네. 정도 되고요. 60%?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판매가 한 30% 되고요. 그다음에 배달 판매가 한 20% 정도 되고요. 아, 네. 그래도 그냥 어쨌든 다양화를 했네요. 그렇죠. 네. 다양했죠. 다양화하는 바람에 성공을 했고, 제가 그 당시에 마케팅을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유튜브를 하긴 했어요. 하긴 네. 했는데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올리는 정도였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바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금 저 한 20년 방송했거든요. 네. 방송사에서 일했고 네. 기자로 일했고 네. 그런데 지가 잘하는 걸 창업하라고 저는 맨날 이야기하면서 본인 당사자는 자기가 잘하는 방송으로 창업을 안 했죠. 뭐 기자라면은 뭐 옛날 때 이렇게 마이크 들고 막 현장 특본 이런 거 했다는 네. 거예요? 맛집도 많이 다니셨겠네요, 그러면? 네?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진짜 많이 다녔죠. 아. 네, 먹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93년 같은데 93년 11월 달에 경력직으로 MBN이 생길 때 네. MBN으로 저는 입사를 했죠. 네,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죠. 20, 지금까지 따지면 지금도 있으니까 네. 지금 뭐 꼭 기자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네. 뒤로 물러나 있지만 한 20몇 년 넘게 방송을 했습니다. PD도 야. 했고 뭐 기자도 그러면은 했고. 그 자기 본래 업종이 아닌 음식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음식 창업한다는 게. 물론 아마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꽤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치킨도 하시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경우에 해당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아마 네. 공명심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네. 내가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아. 내가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명심 내지는 허영심, 망각, 망상 이런 게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나마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 직업을 기자로 선택했을 때는 뭐 큰 꿈이 있잖아요. 네.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라든가 뭐 네. 그런 큰 꿈을 갖고 기자 생활을 공부하고 기자 공부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걸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또 그 연장성산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대, 50대 은퇴하면 다 망한다는데 내가 은퇴해도 망하지 않는 걸 보여주자. 네. 예, 그래서 국밥집을 선택을 하고 그래도 그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국밥집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이템은 잘 잡았다. 경제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네. 경제가 나쁠 때는 밥은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밥집은 좀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성공한 거니까. 모르겠어. 지금 성공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일단 적지 않나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제 인건비를 못 받잖아요. 제 인건비가 뭐 100만 원 많이 받을 때. 아니 근데 뭐 100만 원 받아 제가 갖고 가는 건 아니지만 원래 어쨌든 그 자영업을 하면은 사장이 원래 직원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뭐 다 비용 발생하는 거 다 지불하고 남는 거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가 관리라는 이제 우리 가게 회계 관리를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고 판매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걸 정확히 따져갖고 항상 합니다. 네. 작은 가게긴 하지만 왜 그렇게 하나 하면 그래야지 어디 세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거. 예, 세는 걸 모르면 내가 이 가게를 더 빨리 발전시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누수가 되면 안 그래도 없는 돈에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빠져나가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냥 다 세버려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세금 계산서부터 네. 시작해서 영수증 관리해갖고 원가는 얼마나 들어가고 판매 관리비 중에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눠서 관리해요. 판매 관리비. 굉장히 체계적이신데 그거는 일반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네. 판매 관리비는 사실 판매비하고 관리비를 관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비 매달 똑같이 그쵸. 나가는 거 있죠. 이렇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변동비 매달 다르게 나가는 거 이제 이렇게 관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새는지 뭐가 안 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그거 한번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당연하죠. 돌아서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거 쓰려고 정리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낮을 소비해야 되거든요. 세금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하나 깨알같이 써야 되고 그 판에다가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라는 거 있지 않나요? 컴퓨터를 해도 쳐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왔으니까. 영수증을 다 그런 받았잖아요. 그런 건 해요. 다 쳐넣어야 되잖아요. 그 쳐넣는 게 한 달 거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 노가다입니다, 그냥. 네, 완전 노가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저는 관리를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관리하니까 누수되는 게 알게 되고 너무 많이 쓰는 거 알게 되고 또 손님이 안 먹는 것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쵸.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이거 손님이 안 먹는 거거든요. 네. 이건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죠. 예. 그래갖고 제가 그 만난 다음에 그 한다고 해서 유튜브를 가봤어요. 예, 예, 예.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예. 그 리얼 창업 정완진이 간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갖고 여기 지금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 쭉 봤습니다. 제가 이 예. 홈페이지를 봤는데 시작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예. 제가 시작한 거는 작년 3월 19일부터 네. 제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 리얼 창업 정완진이 간다 프로는 옛날에 네, 그 2016년 7월 4일 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뭐 유튜브를 하려고 올렸던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한다니까 뭐 나도 네. 뭐 걸음이라도 지고 장에 가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죠. 근데 만들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가게가 안 되니까 네. 가게가 뭐 돼야 되는데 영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월, 2월 끝나고 나서는 장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3월 19일부터 창업한 지 100일 만이다. 이거 의미가 있다. 그 유튜브를 하자. 근데 그때 유튜브 할 때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만 했어요. 그냥 만들어서 계속 하루에 무조건 2개에서 3개를 올렸어요. 어우, 네, 2개, 3개 무조건. 네. 그리고 한 5분에서 한 10분짜리 차이를 올렸고요. 그때 제가 올리기 시작한 건 영상 중에 이제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밥집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장사 준비하는 거, 또 국밥 먹는 장면, 네. 그런 거 올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하루 매출도 공개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를 영상을 만들고요. 그건 제 체험이죠, 완전히. 그건 실시간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편집이죠? 그죠? 그 시간이 굉장히 기니까. 예, 찍었어요. 실제로 찍어서 했는데 그게 한 8분에서 한 10분 사이 편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경제 중에서 그래도 소상공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 크게 경제라는 큰 틀에서 하나 뽑았고요. 보통 그때 보면 초창기에는 그냥 한국 경제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네. 이 정도 뭐의 어떤 컨셉을 잡았던 것 같고,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스페시픽하게 좀 이렇게 전문적이게 좀 세부적으로 네. 해갖고 치킨집 잘 되나 치킨집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영상을 3개씩을 한 1년 가까이 1년을 넘게 올렸죠. 네. 근데 안 늘어나더라고요, 유튜브는. 그 이제 근데 마케팅이죠. 이제 네. 처음에 잘 몰라서 그랬던 건데 네. 아마 이제 그 유튜브는요 지속성을 갖고 하게 되면 네. 올라갑니다. 네. 네,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창업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창업에 대한 성공률은 거의 없어요. 나는 솔직히 일반 직장인들이 정년퇴직하고 그 창업의 성공의 기준을 일단은 손익분기점이라도 넘기는 게 성공이라 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처음부터 기대하면 꿈이 그건 무조건 망해요. 근데 네, 살아남는 게 문제인데 네. 그게 정말 어렵고 1, 2년이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거든요. 아휴, 네. 그래, 맞아요. 네. 올해 한 해를 제가 이렇게 회상한 다음에 올해 한마디로 표현해라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옥과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지옥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래도 사막의 지옥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2016년은요 불의 지옥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막의 지옥은 그래도 오아시스만 찾으면 네. 살아날 수라도 있잖아요. 불의 지옥은 타 죽고 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사막의 지옥까지 왔다.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대견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진짜 모르고 진짜 멍청하게 창업을 했다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고 유튜브 하게 된 진짜 배경은 딱 하나예요. 네. 간단해요. 마케팅 하자. 국밥 팔자. 그쵸. 예, 국밥 팔자. 인터넷에 급속 동결시켜서 인터넷으로 팔면 제가 이 국밥 살아나겠다 하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이 그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시장에 가서 재료 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뒷부분에 경제 분석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기자시였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쭉 보면은 굉장히 경제 분석 같은 것들이 참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세요. 그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국밥집 사장 치고는 꽤 내공이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경제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경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생활하고 이제 부딪혀서 나오는 경제 아닙니까? 실물 경제라고. 그죠? 이제 자기 자영업 해보니까 실질적인 체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인 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갖고 내가 이분은 삶의 고통이 많으셨나 보다. 왜냐면 고통 속에서 배우는 건데
이게 잘 나간 사람은요, 네. 몰라요. 네. 모든 게 다 마이너스의 손이고 다 잘 된다는 생각하니까 모든 게 네. 핑크빛인데, 네. 이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요, 진짜 현실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득음의 경지에 다다르면 피를 한 바가지 쏟아부어야 되듯이, 이 고생을 안 하면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진짜. 네. 왜 이렇게부터 말을 안 하십니까? 지금 저 질문인데. 이게 갑자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 갑자기 네. 진짜 짠해지네요. 네. 뭐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사실 이건 현실이 어려움이라는 건 있죠. 예. 근데 이제 회사도 회사지만 네. 가게를 차리고 나서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그 밀려오는 외로움이 네. 진짜 크더라고요. 음. 창살 없는 감옥이잖아요. 가게 나갈 수가 없어요. 가게 네. 지키고 앉았어야 돼요. 네. 근데 토요일 날 주말 같은 경우는 뭐 나와서 일하다 보면 진짜 우울 막 나 혹시 우울증 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막 축축축축 쳐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술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아. 예, 그래서 움직였어요. 음. 막 뛰어다니면서 혹시 안 되면요 막 주변 막 걸어다녀요. 가만히 앉아 있질 않았어요. 아, 이거 미세먼지 속에 산책하면 어떡합니까? 건강이라도 지켜야지. 이러다가 진짜 농담 아니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 그 생각했어요. 아.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네. 나이도 저도 50대 중반 이제 다 돼가 이제 내리면 이제 내일 모레면 네. 이제 중반인데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솔직히 막 주변 상가 옆집에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 설거지해 설거지. 뭐 일부러 찾아가서 설거지하고 아니면 자기 가서 파 사와서 파다듬어요. 뭐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아. 진짜 편해져요. 그렇게 편해지면서 이게 몸은 고달프지만 정신은 자꾸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경제를 이야기하게 된 게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사실 경제 방송에서 오래 일을 했잖아요. 네. 예.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조금의 눈은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대에서 석박사를 연대에서 했습니다. 경영학을 했습니다. 거기는 경영학을 네.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학생들을 한 12년 가르쳤어요. 개명 교수로. 가르쳐다 보니까 이런 지식들이 나름대로 있었는데다가 자영업자를 하면서 오미래 소의 국밥 이런 국밥집을 만들면서 내가 실물 경제에 직접 부딪혀 보니까 이거는 아니잖아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아니잖아 하면서 생기는 게 최저임금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지금 하시는데 그건 종업원은 있습니까? 하시는 그 가게에는? 옛날에는 5명 일했어요. 5명이요? 아니, 뭔 집을 운영한다 5명을 고용합니까? 예? 아휴, 그러게요. 너무 무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고 네. 이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와, 그 인건비 네.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거. 그때 당시 인건비만 예. 뭐 좀 이렇게 더 줬어요. 그래서 많이 나갈 때 890만 원씩 나왔어요. 1,000만 원 매출하는데 890. 아이고. 그 작은 가게에서. 임대료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아,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인건비만 나가고, 임대료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재료 값 빼면 그냥 마이너스가 꽝이죠, 꽝. 근데, 거짓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장사를 안 하시다가 처음 장사를 하시니까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허영심이 있었고, 그동안에 갖고 있던 망상도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게요. 나는 안 돼요. 그걸 가장 1번으로 느꼈어요. 아. 누구든지 가보면 자영업자 이 가게 차리는 사람한테 가보면 여기 들어오면 힘든데 왜 들어왔습니까? 이러면 웃어요. 웃는 걸 보여요, 저도. 그래서 내가 바로 또 이야기하면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며칠 몇 번 가요. 몇 번 가다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요. 아,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돼요. 이래요. 내가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딴 사람이요? 아니, 제가 그냥 얘기, 당신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제가 안 돼요? 이렇게. 저 보세요. 나는 나만 된다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남들은 아무도 못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18시간 일하는데 누가 성공 못 하겠습니까? 하고 일을 했어요. 웬걸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창업할 때 그 업종에서 10년, 20년 일하고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쵸. 식당은 특히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쵸. 이게 망하는 사람들이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10년, 20년 일하고 창업을 해도 식당 하는 사람 대부분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죠. 10중에 9은 망한다고 하니까 10중에 9. 네. 근데 망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경험치가 그만큼 있으니 그 사람은 성공해요. 너는 성공할 수 있는데 나는 성공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반대로 생각,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미친 거지. 하기는 지금 저희 여기 문정동 사무실 밑에 지하상가 이런 데 보면은 공신률이 꽤 많습니다. 많기도 하고 지금 계속 간판 바뀌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게를 유지하기조차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게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 문정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데 네. 경험 없는 사람 들어왔어요. 네. 이게 저는 1번이라, 아니, 물론 뭐 가게 안 되는 거 1번, 2번 따지기 그런데 그냥 네. 평행선을 놓고 보자면 경험이 없죠. 그 다음에 과당 경쟁하잖아요. 가격 막 내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인건비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인건비 엄청 올라갔죠. 그 다음에 경기 나빠져갖고 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니까 침체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일 골 때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맛. 아, 그거는 뭐 식당은 아무것도 당연히. 아닌데 이게 초보자가 맛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요리의 노하우가 있어야죠. 예. 네. 근데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입지. 아, 맥도날드 햄버거가 생각나네. 맞습니다. 위치. 맞습니다. 네, 위치 정말 중요하죠. 예. 위치가 좋으면 돌을 구워서 팔아도 팔린다고 해요. 네, 위치가 정말 중요하죠. 예. 근데 저는 위치 선정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전체를 아우르는 거에 그 1번을 저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요즘은 그 배달 문화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배달 쪽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요? 되죠. 왜냐면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대부분 배달로 시켜 먹습니다. 네. 잘 안 가요. 예. 귀찮으니까. 근데 배달비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2,000원 내지 않나요? 지금 내시는 건 2,000원 내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내는 건 그죠? 그렇죠. 저희는 30%를 냅니다. 아, 가격의 30%. 배민 라이더스는 16.5%를 냅니다. 네. 배민 라이더스는 16.5%고 배달비는 우리가 안 내요. 그나마 거기는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쿠팡이 어쨌든 왔다 갔거든요. 30% 내라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뭐 얼마 번다고 30% 가져가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푸드 플라이 비슷해요, 다. 예, 그 쿠팡 죽을 건데. 이 새끼들 진짜 너무 띵겨 먹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다 그래, 다. 소상공인들 위한다 하잖아요. 네. 세상에 소상공인들 위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 다 이게 각자예요. 최저임금 오른 거 보세요. 16.4% 올랐어요. 내년에 10.9% 올라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시급 문제 그거 올리면은 진짜 확실히 타격 받는 겁니까? 받죠. 엄청 많이 받죠. 봐요? 얼마큼 체금이라는 거 이게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겨우 10%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큼 실질적으로 여파를 끼치는지가. 그럼 박사님 하나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국밥을 8,000원 하던 거를 9,000원 받으면 가십니까? 안 가죠. 안 가, 당연히 안 가죠. 너무 간단한 질문이에요. 네. 최저임금 원래 16.4% 오르고 내년에 10.9% 올라요. 네. 그럼 나 가격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죠. 못 올려요. 올리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죠. 안 가죠. 못 올려요. 못 올리죠. 근데 전체 오르면 30% 올랐잖아요. 네. 30% 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돼요. 아, 가게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올려야 돼. 10%만 올려도 좋겠어. 그럼 네. 9,000원 받아. 안 와, 손님. 근데 지금 제가 나가는 거는 지금 최저임금 올라서 더 올라가죠. 더 문제가 있어요. 내일 통과죠, 내일. 내일 통과하는, 국무회에서 통과하는 법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에서 의결이 될 거예요. 개정이 된다는 건 그러면 낮춰서 좀 좋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나빠지죠. 더 나빠진 쪽? 그럼 개정이 아니라 정부는 자영업자 포기했다니까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네. 개악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내가. 진짜 왜 그런가 하면요.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최저임금을 산정을 할 때 분자에는 소정의 임금을 놔요. 네. 분모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놓습니다. 아, 이렇게 네. 두 개를 딱 나누면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네. 그죠? 그런데 소정의 임금은 가만히 놔둬요. 분모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을 시킵니다. 8시간을. 네. 그럼 한 달이면 얼마가 될까요? 소정의 근로시간이 174시간입니다. 네. 여기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35시간이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럼 209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네. 분모가 늘어납니다. 네. 그럼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책정 자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더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주휴시간을 뺐을 때 145만 원 정도 줬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175만 원을 줘야 돼요. 오, 175만 원. 꽤 많네.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이거 위반하면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여기에 4대 보험 플러스 되잖아요. 그쵸. 4대 보험 플러스 되면 200만 원 안짝을 안 주면 절대로 안 돼. 200만 원까지 줘야 돼. 근데 여기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아, 자꾸 화가 나네. 어디 소주 드실래요? 네, 소주 한번. 이게 소품인데 드셔야겠는데? 네, 한 잔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소주예요. 네, 독한 소주네, 빨간 떡. 네네네. 한 잔 먹겠습니다. 네, 한번 드십시오. 네. 야, 이게 참 군대 때 이렇게 먹어보고 오늘 또. 이거 위험하신데. 제가 드릴게요. 이거 참 진짜.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구나. 왜냐면 세세한 걸 사람들이 근데 모르기 여기에 때문에. 더 포함시켜야 될 때 있다니까요. 뭔가 네. 하면요. 일반적으로 식당은요. 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합니다. 네. 12시간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휴게 시간이 있어요. 네. 휴게 시간이 3시에서 5시예요. 2시간에 빠지죠. 네. 그러면 10시간을 일하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2시간은 시간의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을 줘서도 안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8시까지 일하게 하는 거죠. 8시간을 일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인이 해야죠. 아니면 돈을 더 써야 되든가.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종업원 수가 계속 줄게 되면은 손님을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손님도 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입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그게 그나마 돼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냥. 근데 이제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안 되는 이렇게 이야기만 해서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원래 정해져 있다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거를 보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인건비가 상승되죠. 네. 그 다음에 재료비도 상승이 돼요. 네. 왜? 그쪽에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재료비를 상승시켜서 와요. 그죠? 그 다음에 배달비도 배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올랐다고 또 상승돼서 와요. 그쵸. 그러면 자영업자는 올리지도 못하고 앉아서 갚게 되죠. 부담을 그대로 다 안아야 돼요. 다 안아야 돼. 올리지도 못하고. 배달비 인상된 거, 재료비 인상된 거 다 받고 다 안아야 돼. 가격은 그대로. 그렇죠. 매우 어려운 조건이죠. 매출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매출이 안 늘면은 진짜 그땐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아니,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늘겠어요? 내년부터 경제 더 나빠지죠. 예. 그거는 뭐 정확하죠. 뭐. 예. 아니, 저는 세계적인 경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세계적인 경기 좋았죠? 네. 그 좋았을 때 우린 타고 쭉쭉쭉 성장했어야죠. 우리만 우린 죽었죠. 예. 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취업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우리 집 와서 국밥 사 먹는다고요.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줄어들었나 하면요. 7월에는 신규 취업자 증가 수가 아마 5천 명인가 그랬었죠? 네. 8월에 그랬나요? 8월에? 네. 8월에 1,000명이었죠, 8월에가. 네. 아니, 이렇게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데 누가 와서 밥을 먹겠냐고요. 지갑 안 열어요. 그렇죠. 다 집에서 해 먹죠. 네, 해 저도 먹어요. 옛날 때 실업자일 때 다 집에서 해 먹었습니다. 먹고 살 수 없는데 그 어떻게 사 먹어요? 비싸지.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요. 경제라는 거는 참 박사님. 네.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라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소득주도 예, 성장이요. 예.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술 주고 받고 주고 받고거든요. 예. 외부에서 돈이 안 들어오고 내부에서 움직이면 이거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은 분배예요. 네. 성장이 아니에요. 소득 주도 분배해야 돼요. 네. 경제는 기본적으로 성장의 원칙을 두고 있어요.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경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경제 뭐 거시경제, 뭐시경제 복잡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경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경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가 왜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서 왜곡되는 거죠. 그럼요. 최저임금 막 올려줘. 네. 네? 최저임금 올리면서 뭐든지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임금이 오르면 다 오르게 돼 있어요. 다 오르죠, 당연히. 다 오르게 돼 있어요.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시켰어요. 주 52시간으로. 네. 그렇게 되면요. 사람 더 뽑아야 돼요. 기업 비용 많이 나가. 그럼 당연하죠. 투자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기업 투자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안 그럼 하죠. 기업이 투자 안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설비 투자가 지금 6개월 내내 계속 내리막길이잖아요. 네. 내리막길. 게다가
뭐 좀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아유, 기자분 출신이신데 뭐 아는 셈입니까? 아시는 거 말씀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습니다. 아유, 어려운 말 하시네. 진짜 어려운 말 하시네.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해 그건 보세요.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네. 현재 경기가 어떻다 하는 걸 네. 나타내는 지표인데 내리막이에요. 6개월째. 아. 그다음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그쵸. 지표. 이것도 6개월째 내리막이에요. 그러면 6개월에 내리막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악재가 그냥 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또 많이 나온다. 아,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침체가 더 가속화됩니다. 더 빨라집니다. 아, 그 유럽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게 이런 문제인데 최저임금 오르죠. 당연히 오르게 돼 있어요. 그거 되면 거시경제에서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죽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고 있으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소득 주도의 분배라고 해야지. 거기다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 쓰니까 마치 성장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또 혁신 경제. 혁신 경제 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업을 혁신을 시켜서 어떻게 한다는데 제가 봐서는 부처 간의 싸움하느라고 다 시간 다 하는 것 같아요. 주도권 다툼하는 거죠.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누가 혁신 경제를 담당할 거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담당하고 싶어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런 일단은 식으로.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두 개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는 대기업 쪽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중소기업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컴플렉이 좀 불협화음이 나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거 싸운다고 예산 타내려고 싸우는 거네. 서로 가지려고 할 땐 예산 타내려고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다. 차려고 싸우느냐, 받으려고 싸우냐의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공정경제. 네. 공정경제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웃었는데 너무 웃었나? 괜찮습니다. 근데 네. 좋다 이거예요. 경제민주화 누가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쵸. 반대할 사람 없어요. 네.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갑질들 나오는 거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 창업주들 내지는 오너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 진짜 이건 나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많은 창업자들은 선량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압수수색하죠, 조사하죠, 경찰 조사하죠. 기업경은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이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경기의 흐름을 타면서 조사를 해서 공정경제 만드는 거 인정합니다. 왜 누가 인정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과격하게 해버리면 최저임금 10.5% 올리듯이 16.4% 올리듯이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요 기절해요 다. 그렇죠. 대상이 또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상공인인데. 예, 의욕이 다 끊깁니다. 네. 물론 대기업도 하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올해 11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대요. 아니, 그건 정치적인 목적이고, 그건 다른 경우고.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은 커버가 돼요. 예, 인력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중소상공인들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재력도 없다니까요. 굉장한 부담이 된다고요. 그게 달라요. 예, 그렇게 따지면 진짜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3대 정책도 소득주도의 성장, 공정경제, 혁신경제 이 자체도 죄송합니다. 국밥집 사장이 너무 아니, 많이 너무 많이 간 것 아니, 뭐 어려운 단어 말씀 있으신데 괜찮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십시오.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경제 정책이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국민이 잘 먹고 살게 하는 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국민이 잘 먹게 살게 하려고 그러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네, 예. 정부 세금으로 혹은 자기 돈 아닌 최저임금을 올려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아니면 사회가 뭐라 그래요? 지출을 적게 만드는 거.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업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요, 일자리.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자리 정부라고 했어요. 네. 일자리 정부 해놓고, 매일 청와대에다가 상황판 놓고 본다고 그랬어요. 언제,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어요? 브리핑 한다고 그랬는데? 브리핑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 일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성장이 일어나고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되고 그러므로 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성장이죠.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하는 방식은 정부 주도로 하는 건데 약간 사회주의식 경제발전 시스템이거든요. 그 원래 사회주의식 경제발전 시스템, 즉 정부 주도 산업은요, 원래 개발도상국 개발 초창기에 가능한 거지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요, 그때부터 시장에 넘겨야 돼요. 그걸 정부가 자꾸 개입하게 되면은 시장이 스스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찾아가는 거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그 여파를 정부가 메꿔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 군데서 연쇄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정부가 컨트롤 못한 상태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이 하는 정부 주도 정책이거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일을 벌여놓다 보니까 더욱더 컨트롤이 안 되는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 왜 지금 정부 주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하다가 이제 시장으로 넘겼잖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다시 또 정부 주도로 갖고 오는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뭐 체질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하거든요.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 무슨 체질을 개선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 체질 개선을 아니 뭐 일부 필요하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의 세습이 되는 문제라든가 부의 세습이 너무 무리하게 되고 그 와중에 탈법, 불법 뭐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단절을 해야 돼요.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는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경제라고 할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공급이 너무 많아도 문제잖아요. 여기에 규제까지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수요 너무 하지 마 하고 규제하고 공급 너무 하지 마 규제하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시장은 왜곡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지 마음대로 놉니다. 지 마음대로 놉니다. 왜 하나의 왜곡이 틀어지면 그 왜곡 때문에 다른 데가 또 왜곡이 돼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 올렸어요. 공시지가 많이 올렸잖아요. 50%까지 올렸잖아요. 많이 올렸는데 50% 올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이요. 건강보험세 엄청 내야 됩니다. 세금 엄청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시지가 올리는데 부자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공시지가라는 게 같이 올려야죠.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서민은 100원이 아쉬운 사람들이 1000원이 아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자야 100만 원도 안 아쉽겠죠. 근데 이 서민은 어떡합니까?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차상위는 어때요? 소득률이 계속 저하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하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차상위는 오히려 소득이 더 증가해요. 그게 원래 그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하나가 왜곡되니까 또 하나가 왜곡되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저임금도 똑같은 거예요. 최저임금 올리면 월급 많이 받으니까 소비 많이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났나요? 최저임금 올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영업자들 다 잘라버렸어요. 당연하죠. 그 당연한 결과예요. 그 경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못한다, 잘린다. 그리고 다 잘라버리니까 이게 자영업자 비중이 아시겠지만 전체 취업자 수가 한 2,100만 좀 넘습니다. 그 중에 20.7%, 뭐 따라 다르지만 20.7%가 자영업에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7%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5명 중에 하나가 자영업에 취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영업에 나빠져 잘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금 최고잖아요. 지금 IMF 때가 옛날엔 금융위기 가지고 많이 비교를 했어요. 지금 금융위기에서 벌써 2004년까지 올라갔어요. 2001년까지 올라갔어요, 벌써요. 이제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밥집은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 매출이, 야, 진짜 그게 올리기가 원래 그 장사가, 이 먹는 장사가 워낙 또 이 가게가 사무실 수 비례해가지고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호경기라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될 판인데.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추가 기본 여건들, 뭐 세금 문제에서 이것들이 다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하는 이 정책들을 잘 보면요, 결국 서민 경제가 아니라 부자들 좋아지는 경제예요. 그렇게 됐죠. 왜냐면은 장사도요, 잘 되는 가게들은 버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그건 잘 되는 가게, 그러니까 원래 돈을 많이 벌던 가게는 경쟁 기업 가게들이 알아서 쓰러져 주니까 굉장히 고맙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도 대기업은 버틸 거예요. 중소기업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기업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은 뭐냐면 결국 서민 경제를 얘기해놓고 결국 살려주는 거는
부자들만 살려주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표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요. 네, 그게 네.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시켜버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주의 시스템은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하게 되면 원래 빈익빈 부익부 원래 켜집니다. 네, 네. 소비에트 공산주의도 왜 단간부들은 잘 살고 일반 사람들 못 살았냐면 네. 기획 경제를 하다 보니까 기획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다 알아요. 그렇죠.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잘 살게 돼 있지만 일반 대중은 그걸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가 된다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원래 정부 주도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떠나서. 근데 하는 걸 보면은 얘들은 부자를 위해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 떨어진 것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부동산 떨어지면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시는 그 부자분들 계세요. 집값 떨어지면 내가 지금 현금이 많거든? 헐값에 왕창 사드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절대 손해 안 봐요. 맞는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시중에 네. 현금만 네. 1,114조 원이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장롱에 있는 거죠? 그렇죠. 풀리지 않고. 네. 그 돈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올 때 풀릴 거예요. 건물 사고 땅 사고 할 때. 예, 맞아요. 가격 폭락할 거니까. IMF 때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중산층이 부도가 나면은 네. 부자들이 와서 그거를 헐값에 사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중산층은 이 집을 팔아도 계속 빚더미에 앉아서 계속 가난한 거고 네. 이 사람들은 헐값에 좋은 땅, 네. 아까 좋은 목의 가게들을 가져서 더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거요. 1억 이상 고액 연봉자가요. 네. 대한민국에 70만 정도 된대요. 그렇게 많아요? 네. 오. 그러면 그 사람들 현질로 다 받잖아요. 네. 그 돈은 또 유동성으로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1,100조에다가 네. 유동성까지 풀리면 어떻게 돼요? 아.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 우리만 없는 거, 우리만. 네. 우리만 돈이 없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어떻게 돼요?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하죠. 근데 투자처가 있나요? 없죠, 지금. 기업에 투자한다고요? 그러면 증시에 투자하는 건데,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고요? 아무도 안 해요. 안 해, 안 해. 지금은 하면. 아무도 안 해. 증시 아무도 안 해. 그럼 결국은 실패할 것 같아도 안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우리는 안전자산밖에 없어요. 네. 우리한테 안전자산은 희한하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박사님 가격. 부동산 안 좋아해요? 아, 저 부동산 좋아합니다. 내 거 좋아하죠, 내 거. 전 제 거 좋아해요. 네, 그게 원래 한국 사람들이 내 집, 내 땅, 네. 이 지주에 대한 이 환상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똑같아요. 집 좋아하면 집.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은 안 망할 거야 하면 집을 사는 거예요. 사실 집을 사면 안 되기도 해요. 아, 집사면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맞아요. 무조건 떨어지는 무조건 쪽으로 가요. 일본 닮아갈 거거든요. 네. 근데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투자처가 없으니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지 그 사람은 뭐 그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거나 유지가 되는데 매매는 안 됩니다. 그 가격에 누가 삽니까? 지금 같은 불경기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같은 불경기까지는 이제 요번에 네. 규제 억제해갖고 지금 그렇긴 한데요. 부동산은요, 진짜 정책을 규제로 쓰면 안 돼요. 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규제로 쓰면 부동산은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경제까지 망가져요. 네. 그래서 부동산의 제일 좋은 정책은요,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 근데 건설을 안 일으키면은 네. 뒷돈을 못 챙기는데 솔직히 건설이 그게 토목공사가 이게 마진이 짭짤하거든요. 무리한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무리한 건설. 아니 똥은 저기다 묻으니까. 아, 그러니까. 뭐 그 돈 얼마 들어간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건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건설을 과잉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래요. 건설 쪽 이야기 또 한번 할까요? 네, 해보십시오. 네. 요즘 건설 업체들요. 네. 구조조정 한창이에요. 아.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네. 만 4년 차가 된 사람도 명퇴 신청을 받는데요. 만 4년 차. 그건 뭐 거의 신입사원에서 갓 벗어난 수준인데. 만 4년 차를 받을 정도로 어렵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요. 특히 해외 공사가 다 망가졌답니다. 해외 수지요? 네. 아, 그럼 외교 망치면 원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외교를 망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기본적으로 뭐 박사님 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서 알고 네. 있는데 유가가 떨어져 오니까 네. 중동에서 물량이 안 들어와요. 아, 그렇죠. 걔도 네. 이제 경제가 예전 같지 않죠. 예, 중동내 물량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일까? 대통령이 가서 세일즈 외교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관광이나 하고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왜냐면 거죠? 중동에 돈 많은 나라들이 왕정 국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데들. 예. 근데 이런 나라는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돈 안 되는 저기 시리아, 이란 이런 데들이랑 친하면은 걔네들이 네. 수주를 주겠어요? 수주를 주어도 못 받아옵니다. 왜? 네. 경제 제재를 취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수주 제가 갖다 주는 생각해서는 해외 건설이 그냥 폭삭 망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할 수가 없는 데다가 네. 규제를 해놨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최저임금 올리잖아요. 네. 임금이 올라갑니다. 일단 그쵸. 건설업체 1번 타격이었어요, 벌써.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제 또 타격이었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공시지가 올렸어요. 아. 땅 사야 되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땅 못 사죠. 재개발도 못 하겠네. 박살나, 재개발은 그나마 재개발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발주를 주는 거니까 네. 뭐 비싸든 안 비싸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신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시지가 올란 만큼 주고 사야 돼. 50% 올렸다. 그러면 그거 사서 건설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가뜩이나 이 불경기에 기업이 한 잔만 더 보겠습니다. 예, 스스로 자작하시죠.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기업이 리스크 안고 못하죠 그 짓을. 그나마 건설이 그래도 사람을 제일 많이 뽑는 그래도 사람을 많이 고용 창출하는 직종인데 건설은 조금 실업률은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건설 기성이라는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네. 계속 내리막겨요. 건설 그쵸. 기성이라는 통계 자체가. 건설이요, 부동산이라는 게 꼭 과거 정부가 썼던 부양책 이러면서 폄훼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게 적폐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봐요. 지을 때부터 나중에 입주 때까지 쫙 보면 전 산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을 때 노동자들 와서 일하죠. 근로자들이 일하죠. 저도 가서 일합니다. 네. 저도 대학 때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그러면 지으면서 뭐 이것저것 자재들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자재들 다 받아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어놓고 분양을 하면 입주민들 들어와서 또 이것저것 사잖아요. 침대도 사고, 가구도 사고, 이삿짐 업체도 그렇죠. 오고, 뭐 라면도, 뭐 짜장면도 사 먹고, 네.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경기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패턴인데 안 움직이잖아, 지금. 지금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임대도 다 안 움직여요. 지금 잘 안 움직여. 그래서 살아남으셨다니까 전 대단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 일대가 지금 확 갔으니까 그냥. 예, 맞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앞에 네. 그 연안식당이라고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연안식당? 네. 어머 중국 음식입니까? 왜 연안이 연안? 연안은 이제 인천 연안. 그런 연안? 네, 해물 전문점인데 네. 거기는 매출액이 잘해요. 그래요? 네, 하루에 500, 600 우습게 해요. 오. 500, 600.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달에 갖고 1200, 1300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틀 하면 다 해요. 와. 그럼 장사 잘 돼요. 뭐 회 먹는데요? 그러니까 연안식당인데 꼬막 비빔밥이 뭐 기본 컨셉으로 잡고 그 외에 이제 해물 요리들을 쭉 하는 식당인데 30평밖에 안 돼요. 네. 테이블도 14개인가 1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장사를 굉장히 잘해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서 그래요? 봐도 다 보여요. 어디서 봐도. 네.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죽서죠, 지금. 진짜? 대부분이 죽서죠. 네. 우리 집 앞에 라인은 여기 맨 앞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저희 집까지 이렇게 보면 망해서 나가서 아예 안 들어온 데가 많아요. 탐앤탐스라든가 이런 데 아예 망해서 네. 나가서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고깃집도 있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선술집도 있다가 나가고, 그냥 안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한 3-4번 망했다 바뀐 데도 있고, 편의점은 벌써 3번 바뀌었어요. 편의점은 3번 바뀌고요. 그 정도로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최악의 자리예요. 그쪽이 그 유동인구 없는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에서 제일 그나마 나은 지역이 M스테이트 쪽. 그죠. 지하상가. 거기가 지하철역. 그나마 가장 낫고, 거기를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지옥이죠. 와,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예. 유동인구가 다 글로 몰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참, 어떨 때는 한숨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움직여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겠구나. 우울증에 걸리면 이거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유튜브 하고 또 박사님이 이렇게 초청해줘서 이렇게 고맙게 또 같이 방송도 하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떠들고 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속이 팡 뚫려요, 그냥. 그 언론인의 버릇을 못 버리셨군요.
뭔가 말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하시는 그 생업 하시면서 그 요즘은 인터넷 방송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셔서 뭐 가게 광고도 하실 겸 자기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또 경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하는 그 생업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그 컨텐츠가 될 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거는 경제학자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물 경제를 안다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선생님께서도 원래 경제 전문이라고 하셨지만은 그거 그냥 책상에서 평가하는 것과 진짜 현업에 뛰어들어서 하는 거는 이 천양지차라는 걸 이제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제가 연대에서 이제 경영 박사를 하고 공학대학원에서 교수를 한 12년 했거든요. 겸임 교수로. 아이고. 그때 경영학을 가르쳤어요. 네. 근데 내가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진짜 현장을 모르는구나. 현장을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2년 이제 창업해서 2년 지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제자분들이, 이제 제자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앞에 이제 좀 존칭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분들도 뭐 그 사람들은 공학대학원이니까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분들한테 부족한 거는 이론과 정보가 부족한 건데 이론과 정보는 저한테 받았겠죠. 그러나 실물을 이야기할 때는 다 웃었을 거 아니에요. 현장 경험은 그쪽이 훨씬 이거죠. 민어죠, 민어. 뛰어나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어줍지 않게 가르친다고. 야, 지금 생각하니까 창피하고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진짜 몰랐다는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진짜. 술이 많이 되셨나 봅니다. 두 잔 먹어요, 두 잔. 하시고 그렇게. 아,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 제자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론이나 제가 경영학을 가르쳤으면 어차피 경영학 박사니까 그쪽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또 실물도 기사로 정보를 많이 다뤘으니까 이런 쪽에서는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게 실물 경제를 진짜 모르고 내가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 참 미안하다, 후회한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지금 가르치면 또 다르겠죠. 지금 가르치면. 지금 가르치면 이제 노하우 있으니까 이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위치 선정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건데 진짜 맞아요.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원래 맥도날드가 체인저 낼 때 맛 이런 거보다도 일단 위치부터 먼저 딱 정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걔네들 경영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아시면서 거기는 왜 하신 겁니까? 아휴.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빈자리 때문에 아이고 또 술을 드실 얘기가 나오나 보죠? 제가 이전에는 또 제가 술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이건 먹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셔서 또. 정말 위치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창업만 하면 대박 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면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도 상관없다. 어디든 가도 좋은 자리만 들어가면 된다. 좋은 자리니까 좋은 자리 말 그대로. 그게 좋은 자리인 줄 알았어요. 이거 뭐 경영학 박사요? 물러야겠는데? 물러야겠어. 야, 진짜 그게 좋은 자리인 줄 알았다니까요. 거기 제일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는 거리에 그쪽 그 위치가. 그러니까 그 앞에 그때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공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은 자리라고 전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자리 좋은 거를 풍수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거기래요? 네, 거기래요. 그 사람 잘한 것 같은데. 미쳤죠? 네. 근데 그게요, 꼭 그거를 믿었던 건 아니고, 솔직히 그건 아니고, 그냥 그분한테 물어봤다, 이 정도지, 그분을 전적으로 믿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자신감 충만. 이게 오만이었고, 사실 오만이 이제 알아요. 이제 아는데,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앞에 중앙로에 국밥집을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나았을 거예요. 지금보다 나았다는 정도지, 성공했다는 정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국밥집을 만들면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1번 국밥이나 100번 국밥이나 똑같은 맛을 만들어냈다면 저는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빨리 성공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1번 국밥하고 100번 국밥 백인 백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달랐던 거예요. 한 그릇 끓일 땐 잘 끓여요.
맛있게.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준 거니까. 네. 우리 엄마가 난다. 네. 네,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줬으니까 한 그릇 끓일 땐 그렇게 끓여요. 근데 100그릇을 그렇게 끓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100그릇을. 그런데 저는 맨날 마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밥이 신맛이 나는 거예요. 네. 신맛이 왜 나지? 신맛이 왜 날까? 네. 박사님 신맛이 왜 날 것 같아요? 혹시? 그 소고기국밥 끓일 때요. 네. 그거 뭐 양파가 쉬었습니까? 야. 식초를 넣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식초를 안 넣었다면은. 근데 네. 박사님이 진짜 괜찮다고 제가 느껴지는 게 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게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재료가 상한 게 있었어요? 육수가 맛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상한 거예요, 그건. 근데 그거를 몰라. 근데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끓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파니까 육수가 상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저도 자취 경험은 20년 아닙니까? 저 상한 음식도 제가 일부러 버리기 아까서 해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 알죠? 근데 네. 어제 저녁에 육수를 다 끓였으니까 오늘 파니까 육수가 절대 상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관리 잘못하면 상해요. 근데 그 상한 걸 몰라. 왜? 끓여서 맛을 보니까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 아니고는 그 맛을 몰라요. 그래서 뜨거울 때는 좀 어려워요. 예, 완전히 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신맛은 나요. 네. 그 신맛이 육수가 상해서 나는 맛이었어요. 아, 그러니 내가 아휴 참 그 신맛이 난다고요. 네. 매실 액기스를 넣어서 그렇다. 저희들 이제 양념 네. 만들 때 매실 액기스를 넣거든요. 매실 액기스를 잘못 넣어서 그렇다. 파에 알리신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 파를 씻어갖고 막 넣고 또 뭐 마늘이 좀 뭐 거머티티해서 그렇다. 거머티티하지도 않거든요. 네. 마늘 아무리 봐도 거머티티한 게 없어. 왜? 바로 찢어서 바로 하니까. 근데 마늘 그 꼭다리 있잖아, 꼭다리 뿌리. 네. 그게 거머티티해요. 그런 게 들어가서 그렇다. 그것도 빼보고 진짜 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을 딱 알게 된 게 어떻게 알게 된 게 우리 어머니가 딱 올라오시는 맛을 딱 보니 완전아 이거 팔면 안 된다 이거. 왜요? 그랬더니 이거 상했어. 너 육수 관리 어떻게 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니, 재료가 저녁에- 상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저녁에 끓여놓은 게 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러면 너 다른 거 집어넣지 그 안에 그 국자 같은 거 하나 집어넣는 거 아니야? 다른 데 안 씻고 그냥 물 넣은 거 아니야? 아니 기름 거들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야 임마 그걸 넣으면 어떡하냐고 끓여놓은 거에다가 그러면 바로 상하지. 그 기름 걷어낸다고 국자 넣으면 국자 그거 안 씻었을 거 아니야. 그거 찬물에 씻었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뜨거운 물에다가 살균을 했는 건 아닐 거 아니냐. 그래 상했다는 그게 상하는 거래요. 여름에 특히. 아, 여름엔 심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죄송해서 제가 진짜 미안해서 내가 진짜 미칠 뻔 봤어요. 네. 내가 진짜 지금도 그건 죄송해. 지금도. 그래서 그때가 아마 그 이틀 사이거든요. 이틀 사이 금요일 날 신맛이 난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내내 찾았어요. 결국은 엄마를 오시라 한 거예요. 서울에. 상주에 계신 엄마를. 아이고. 그래요? 그래갖고 일요일 날 오셔갖고 맛을 보더니 그 이야기를 한, 그 육수를 계속 남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를 팔은 거야. 근데 그게 뜨겁게 해서 먹으면 몸에 뭐 안 좋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고 뜨겁게 만들어 먹으면 그 정도 상한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썩은 내가 나겠죠. 맛이 신맛이 살짝 아니고. 변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요, 그 다음날 아침, 매일 아침 육수 점검합니다. 그게 아침에 영상 올리는 거예요. 육수 점검한 영상 맨날 아침 지금 184회인가 185회인가 올렸거든요. 네. 그 내용에 보면 매일 아침 육수 점검을 하면 먹습니다. 내가 절대로 신맛의 육수는 안 팔아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너무 심하게 다 고백했나요? 괜찮습니다. 사실상 상한 육수를 팔았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죽잖아요. 이제 저도 먹어봤다니까요. 예,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 카레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 일본에서 신문 배달을 할 때, 일본에서 신문 배달해? 신문 배달, 아사히 신문자 학생. 신문 배달했어요. 98년도 군대 딱 제대하고 나오니까 금융위기가 와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동기들이 석사학위나 복수 전공할 때 저는 일본에 신문 배달로 갔어요. 그리고 어차피 문과는 통일교예요? 아니요. 아사히 신문자 학생은 군대를 가짜 졸업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일이 힘들어요. 아 진짜 장학생이에요? 말이 장학생이지 신문파리 소년이에요. 어쨌든 장학생이네. 직업 이식하잖아 어쨌든 간에. 말이 아름다운 거지 신문파리 소년이니까. 네, 그런데 그걸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육체 노동이 심해요. 그리고 하필이면 조간석간 돌릴 때만 비가 내려.
일본이 약간 아열대성 기구라서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이거 돈을 아껴야 되다 보니까 아끼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이 손떨림이 엄청 심한 거예요. 영양 불균형으로. 제가 처음에 가서는 메루치에다 고추장만 찍어서 먹었어요. 밥에 물 말아서. 멸치에다가. 네, 2달을 먹었더니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양 불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갖고 뭐 라면도 먹어보고 일본 라면, 신라면은 비싸서 못 먹고 일본 라면 조그만 거. 근데 안 돼요. 거기다 낫또를 좀 넣으면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여전히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해서 나중에 개발한 게 카레입니다. 카레 먹으면서 손 떨리는 현상이 사라지더라고요. 카레가 완전 식품이에요. 김치처럼. 그래서 카레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일본 해군들이 그래서 카레를 먹은 거거든요. 고립된 바다에서 카레를 먹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오늘 아만 하는, 하고 네. 있어요. 저 일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제가 배운 거예요. 일본 애들이 영국 해군한테 카레 먹는 기술을 배워갖고, 일본 해군한테 카레를 먹였더니, 그다음부터 애들이 영양 균형이 맞으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헛구역질하고 막 이런 그 부작용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나도 저거 먹어야겠다 해서 만들어 먹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재료를 잘못 관리하다 보면 특히 당근하고 감자는 안 썩는데 양파가 잘 썩어요. 이게 관리 잘못하면은. 우리 양파 많이 쓰거든요. 육수 낼 때 시원하다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파가 잘 썩어요. 이게 감자, 당근은 안 썩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항상 그 빨리 먹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걸 다 잘라갖고 기름에 볶습니다. 볶아갖고 이렇게 손으로 꼭꼭 해가지고 이게 한 주먹에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냉동실에 얼려놔요. 그랬다가 이제 일본 학원 딱 끝나고 오면은 1시간 내에 밥을 먹고 신문 배달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밥을 먹고 씻고 해야 되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렌즈 탁 물 끓이고 그 일본 카레는 그 초콜릿처럼 나옵니다. 덩어리로. 그거 딱 1개 잘라서 넣고 그거 딱 넣고 싹 섞으면은 거의 10분 안에 카레가 완성돼요. 가장 빨리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해서 밥을 먹으면 괜찮은데 가끔씩 이게 신문 배달하고 게으르니까 그냥 퍼잘 때가 있어요. 근데 일본도 습하잖아요. 여름에 관리 잘못하면 그게 쉬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즐겼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신김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양파를 쉬게 해서 먹은 적이 있어요. 미치겠다. 그래서 내가 음식이 신맛이 나면 양파를 먼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기 많은 야채는 반드시 상하면서 쉬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맛이 변했다길래 그거 음식이 상한 게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재료가. 딱 그 말에 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니온고 하나씩 맞을까? 모찌롱 됐어. 오! 저 일본어는 동시통역 수준으로 합니다. 신문 배달할 때 수긍을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9구단까지 해요. 9구단까지. 제가 학부를 이런 거를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못 합니다. 저는 얻어맞으면서 배운 거예요. 신문 배달하면서 수긍해야지. 또 할아버지들 또 옛날 일본어 쓰잖아요. 또 지역별로 막 사투리 들리지. 막 이러다 압니다. 보니까 제가 막 그 오사카, 교토 사투리까지도 알아듣고 막 그랬어요. 네. 야, 그럼 일본어에 카자흐에 영어는 기본 하실 거 아니에요? 영어도 합니다. 영어 기본 네. 할 거고. 중국어 좀 하시고 몽골어 좀 하시고. 네. 6개국어네요? 한국까지? 뭐 그냥 그거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배운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는 뭐 배울 동기는 없었고 그냥 돈 벌려면 해야 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 언어가 최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 중에 가장 잘하는 게 일본어예요. 왜? 일본에서 가장 힘들게 일했거든요. 무찌롱 됐어요. 그럼 다운다 좀 바로 알아듣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어감 차이까지. 왜냐면 영업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 신문 부스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내 수입하고도 직결되니까 꼬셔야 된단 말이에요. 와, 이거 막 해갖고. 그래갖고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내 일본 사람 잘 꼬신다. 네, 막 그런 얘기도 했는 게 왜냐면 신문 영업하면서 부스 늘리는데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사히 신문자 학생으로 신문파리 소년으로 갔다가 6개월 만에 반장이 되고 1년 만에 총반장이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건 일본인 포함해서 굉장한 초고속 승진이었어요. 와. 네, 근데 그건 이제 노가다로 배달도 많이 했지만 제가 시스템 잡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잘생겨서 그냥 뽑아준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군대 제대한 사람만 뽑습니다. 일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2년 의무 계약이니까 군대처럼 2년을 무조건 다녀야 돼요. 중간 포기하면 무조건 강제 귀국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죽으나 사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건 일에 몰려서 나중에 전화 상담까지 제가 다 했다니까요. 와. 신문 배달 안 돼갖고 불평불만 전화 오면 제가 받아서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준비가 잘못돼서 그렇다. 막 빨리 저기 하이타이랑 빨리 갖고 가라고 해서 보내고 응대하면서 화내지 않게끔. 그래야 신문
끊는다고 소리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까지도 했어요. 저는 일본 기억을 하면 제일 기억 많이 나는 게요. 네. 제가 1984년에 일본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 들어와서 아 일본 진짜 궁금하다 네. 해서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롯데월드 그때 네. 짓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래질통 짓고 노가다 이제 쉽게 말하면 노가다. 막노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일에서 20만 원을 제가 벌었어요. 네. 그걸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저기 롯데월드에 모래질통도 졌지만 친구가 하는 그 매지라고 있어요. 왜 벽돌과 벽돌 사이 하얀 거 이렇게 박힌 거 있어요. 있어요. 까만 거 박힌 거. 네. 이건 매지라 하거든. 이건 이제 집어넣고 그래 갖고 하여튼 20만 원을 만들어서 일본 무제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했는데 그 당시에 참 나가기 어렵더라고요. 84년이니까. 아, 그때는 갖고 나가는 달러까지 통제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비행기 티켓하고 배낭이 이만한 걸 갖고 왔는데 그 안에 인삼. 인삼? 네, 인삼 중에서 건삼 있죠. 건삼은 안 나오잖아요. 수삼은 못 실어요, 비행기에. 그쵸, 그쵸. 예, 건삼은 괜찮습니다. 안 나옵니다. 네. 예, 건삼을 뭐 이만큼 넣었어요. 이거 팔았어요? 팔아서 예, 다니려고. 예. 그래서 84년도에 가서 여름에 갔죠. 네. 가서 한 달 보름을 돌아다녔는데 저기 삿포로부터 후쿠오카까지 다 돌아다녔거든요. 야 진짜 재미있는 제 경험이었는데. 파셨어요? 다 팔았죠. 이야. 그리고 일본 안 써. 일부러 서투른 척 하면서? 일본어가 서투르니까 일본어를 안 써요. 아. 이 조센징이 하면 이 무시해버리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니까 차라리 일본어를 안 쓰고 영어를 쓰는 거야. 아. 영어를 써서 나는 이제 I'm Korean student in university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I have 진생 a lot of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많이 갖고 있다. You wanna eat? 이렇게 하면서 파는 거예요. 계속 지하철역 다니면서. 네. 그러면요 사요. 여기서 3만 원 주고 산 그 건삼을요 거기 3만 앵에 팔아요. 10배네? 야, 이건 폭리인데? 1000% 폭리인데, 이거는? 근데 그거를 팔면요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 지나갈 수 있어요. 뭘 지나가요?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쵸. 뭐 히치하이킹을 할 수도 있지만 돈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기차를 타죠.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이게 보면 일본은 도시에서 도시까지 전용 침대차가 있어요. 있죠. 예, 버스가 있어요. 그게 버스. 비행기보다 비싸지 않나요? 비쌉니다. 근데 그걸 타고 이제 자고 갑니다. 돈 낭비하셨는데? 일단 자잖아. 자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면 뉴스 호스텔 들어가거든요. 뉴스 호스텔 들어가면 이제 세계 각국 애들이 모이니까 네. 영어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네. 일본 애들 못하니까 일본은 왕따. 한국 사람 영어 좀 하니까 같이 어울려. 네. 그럼 방을 또 여자 남자 이거 구분을 그때 같이 썼어요? 네. 아, 묘해요. 대학 1학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21살 때. 사실상 20살이지, 그때는. 네. 그거 참 묘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그 이야기 꼭 하나 해야 되겠다. 참, 일본 사람한테 도움받은 게 있어요, 제가. 돈이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나? 교토에 떨어졌어요. 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네. 인삼도 없고요. 배낭에 3개 인삼은 있었는데, 그걸 팔 수는 없었고. 네. 근데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일본은요, 조그만 불상 모양만 있으면 그 밑에 돈이 많아요. 맞아요. 네, 돈이 많아요. 그거 주웠어요. 나쁜 짓 많이 하셨네. 예? 그거는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라는 의미니까, 네. 그게 나쁜 짓, 도둑질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절에서 관리하는 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하여튼 불상 모양이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모양만 있으면 밑에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담는 거예요. 담아갖고 친구랑 둘이서 담아서 이제 그거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옷간에 뭐 이런 식으로 코너 옷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 좋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밥도 먹고 그랬던 적이 교토에서 있었어요. 도타이시 갔을 때 그때 제가 동대사? 네. 동대사 갔을 때 금각사 갔을 때 그때 많이 그랬던 거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죄송합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 동대사 이거 다 백제 유민들이 지은 거니까 조상이 도와준 겁니다. 조상이 도와줬. 조상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저도 뭐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신문사 사장이 많이 도와줬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굉장한 그 반일주의자였는데 일본을 가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하는 그 매너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얘네들은 욕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한데 제가 이번에도 호주랑 뉴질랜드도 가봤는데 그쪽 사람들도 일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쪽 서양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인 중에 일본인은 예외로 치고 한국 중국인을 똑같이 취급해버리더라고요. 내가 이거 진짜 이게 국격이 이래서 문제구나. 막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건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아무리 독도를 한국 땅이나 국제사에서 얘기해봐야 세계 사람들은 일본 편 들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본인 애들이 온갖 진짜 그걸 너무 잘하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변호사 좋은 사람 쓰면 다 이기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그 일본 애들이 남한테 폐를 안 끼쳐요. 이 여행하면서도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 많이 일으킨 게 이제 중국인, 그다음 한국인, 그다음 이란, 그러니까 한국인이 제3세계 사람들이랑 같이 동급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자 개발도상국 국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비자 국가니까 국격은 올랐는데 이제 국민성이 좀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일본을 이길 정도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보면서 이거 일본 사장들도 근데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 관리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한국인인데도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보다 인건비가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가 싸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고 말도 안 통하지 말썽은 또 오지게 잘 부려요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일본 하면 악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우리를 써줬다고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 그게 걔들의 정책이에요. 일본의 시스템에 이런 걸 보여주기. 진짜 나도 가기 전까지는 일본에 굉장히 적대했었는데 일본은 보고 한번 놀래버린 거예요. 야, 이 나라는 진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구나 이런 걸 딱 느껴버린 거예요. 이거 싸움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강대국이라는 조건 자체가 네. 일단 자기 도강양회? 네.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자기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데 내 자주를 남한테 자랑하는 것보다가 그 재주를 숨기면서 남에게 배려하는 거 꼭 도강양회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배려하는 게 이게 강대국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미국도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미국 애들 입장에서 보면 강대국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매너 자체로 가서는 굉장히 매너가 좋게 대하거든요. 그 뒤에 칼날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죠. 예.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배려가 참 아쉬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강대국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국민의 스케일이 커져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국내 문제도 당연히 보지만은 국제적인 문제도 보고 하면서 외국인 문제가 됐던 외교 문제가 됐던 국민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면은 저기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거긴 뭡니까? 무감도가 되는 건가? 어마어마하게 못 살거든요. 진짜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못 살아요. 우리 잘 사는 거거든요. 이거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면은 딴 데서도 경쟁에 못 살아남습니다. 진짜. 야, 불평불만 이야기를 딱 들으니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제 유튜브에서요. 네. 소상공인들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다고 막 이야기해요. 네. 나는 그거 댓글을 그렇게 막 남길 때마다 제가 열받는 게, 열받는 거 맞아. 진짜 열받는 게, 내가 언제 도와달라느냐. 네. 난 도와달라 한 적 없다. 제발 좋은 일 하고 경기라도 좀 활성화 시켜라. 네. 경기는 국가가 할 일이지 소상공인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 카드 수수료 1% 해주는 거 5억 원 이하는요, 그거 혜택도 없어요. 네, 혜택도 없어요. 10억 이하 정도 돼야지, 5억에서 10억 정도 돼야지 0.65%인가 할인받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직전 4%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0.65, 아무 의미 없어. 조산모사네, 조산모사. 네, 조산모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해주려고 하지 마라, 이거야. 경기나 제발 잘 살려라, 경기나. 경기 잘 살리면 많이 먹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이 있어도 사실 부담은 안 돼요. 네. 매출이 향상되면은 사실 견딜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뭐든지 매출만 많이 올라봐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그것도. 네. 민주주의라며요.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습니까? 아니,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 전제 아니에요? 네. 거기에 자유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네. 근데 대화와 타협이 있었어요? 지금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 인터넷 가면 난리 났을 거예요. 최저임금 개정법 시행 처리하라고. 네. 근데 안 듣죠. 아유, 우이독경. 그 소통 안 대놓고 소통 전혀 안 해요. 소통이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소통을 보는 것. 네.
뭐 언젠가 그 광화문 와서 호프집에서 한번 한잔 했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만 뭐 하냐고요. 하만 그 가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듣는 척했지 듣고 말았잖아요. 기가 막혔어. 제 얘기 제 얘기는 들려 저는 안 들려요. 네.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내 얘기를 들으라는 겠죠. 내 얘기를 들어라. 아, 내 얘기를 들어라. 남 네 얘기 안 듣고 내 얘기를 들어라. 그러니까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뭐 소상공인 연합회는 했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답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저는 몰랐었어요, 사실은. 아니, 그거 그때 선거 전에 소상공인 협회에서 완전히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기념사진 다 찍고 아니 그거 그리고 쪽박 짜고. 아니 XX 아니에요? X. 난 진짜 내 입으로 말은 할 수가 없어. 솔직히 네. 말은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소상공인은 생계. 그렇죠. 생계라는 게 뭐예요? 가정이란 뜻이에요. 생활비 주고 그렇죠. 애들 학비 내주고 아들 용돈 주고 이게 생계예요. 아니 이 생계를 책임진 사람들이 무슨 정치 노름을 하냐고요. 당연하죠. 아니 좌파 우파 경상도 전라도 만든 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정치라는 것은요. 권력 정치가 1번이잖아요. 네. 가게는 행복이 1번이에요. 행복이 1번인 사람들한테다가 왜 거기에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서 소상공인연합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좌파 우파는 정치 개념. 그러면 정치 패거리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고 우리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요. 생계를 위해 싸워야죠. 생계를 위해서 나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바라는 건 그 미친놈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나오네. 이게 네네. 소주 2잔에 제가. 3잔입니다. 자기 노력이 1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에요. 저는 지금도 18시간 일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밤 10시까지. 물론 좀 일찍 들어갈 때도 있어요. 장사가 안 되면 8시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새벽 4시는 똑같아요. 또 주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말에는 제가 좀 늦게 나오거든요. 옛날에 일찍 나오다가. 어쨌든 간에 18시간 일을 해요. 그게 자기 노력이거든요. 일단 노력을 해야지 뭔가 보이잖아요. 근데 사장님 그 일하시는 18시간을 지금 그 아르바이트 그 시급 기준에 하면 얼마 정도 월급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네. 모르긴 해도 10시간에서 오버 차지 이제 8시간이네. 예. 그러면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하는데 146만 원을 받고 네. 175만 원을 받죠, 이제. 175만 원을 플러스. 받으면 네. 예, 저는 뭐 아이고, 상상돼. 적어도 한 300 넘으로 받아야 넘을 되네. 받아야 되네요. 예. 근데 그만큼의 수입은 생기십니까? 다 지출 빼고 나서.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시는 분이 그래서 그 식당을 때려치우고 주방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세요? 대신도 많이 받죠? 그게 낫대요. 예, 350에서 500 받거든, 거기는. 네, 그게 낫대요. 예, 네. 맞아요. 아, 근데 네. 자기 노력이 이제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2번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나 또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면 1번 자기 노력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쵸. 자기 노력 안 하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2번은요. 파괴해야 돼. 혁신적인 파괴. 혁신을 해야 됩니다. 네. 혁신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왜? 가죽 혁자예요. 새로울 신자. 이 가죽 벗겨낸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가죽 살이 돋아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또 벗겨내야 돼. 근데 자기 혁신이 없으면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냥 유지는 해요. 자기 노력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건성이 은근과 끈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은근과 끈기 속에는 근면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면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에 그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고 했는데도 이만큼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만큼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돼. 우리 선진국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닙니다. 예. 국제적으로 인정 안 해주잖아요. 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그러면 이제 파괴가 있어야 돼. 혁신적인 파괴. 혁신이 있어야 돼요. 네. 뭔가 다르게. 저는 그 오지에 아오지 탄강쯤 되는 거기다가 국밥집 만들어 놓고 인터넷 판매하잖아요. 네. 올려가고 동결해서 인터넷 판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게를 유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점점 더 버티기만 하면 좀 더 도와질 거라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파괴예요. 혁신이에요. 국밥집에 누가 전국에 판매, 물론 많겠죠. 그러나 동결해서 진짜 판매하려고 인터넷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제가 그래도 한 뭐
몇 번째 안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혁신을 도입해서 살아남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누구한테 바라지만 바란다고 1% 2% 해주는 거예요. 10.9% 내년에 10.9% 오르지 올해 16.4% 누가 참 말하면 그렇죠. 그냥 말도 안 되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그 창업의 성공의 기준은 지금 제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그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남는 게 성공 노하우라고 봐요, 사실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조목에서는 뭘 해도 팔리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매출이 높다 그걸 성공 노하우로 한다면 딴 사람들 그 기술 갖고 딴 데 가면 실패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네. 이건 무조건 망하는 자리인데 싶은 데서 살아남는 거는 그게 노하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장사할 때 좋은 목이라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리한 목에서 가게를 하면서 살아남는 게 적어도 90%일 거라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90%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배워야 될 노하우는 좋은 목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듣는 노하우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살아남는 노하우가 진짜 노하우거든요. 왜? 그게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유튜브 채널 하시면서 거기서 계속 그 노하우를 뭐 많이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정보의 공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도 하지만 매일 공유하듯이 하는데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이분 그 이름이 좀 길어서 제가 뭐 리얼 창업 뭐였죠? 정확히 이름이? 리얼 창업 TV입니다. 리얼 창업 TV. 리얼 창업 TV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니까 거기 가서 또 봐주시고 그리고 뭐 단순하게 이게 그 소상공인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또 예전에 또 가닥이 있으시니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단순한 무슨 뭐 그냥 국밥집 아저씨는 아닙니다. 경제 쪽 거는 보시면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야, 이거는 소상공인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과거에 그런 경제 부분을 그 기사로 쓰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그 아마 소상공인보다는 나름대로 설명 자체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직접 가서 얘기 들으면서도 와 진짜 분석력이 굉장히 남다르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도 오셨고 한데 또 여기 그 오밀에 여기 소머리 국밥집도 소고기 국밥입니다. 소고기 국밥. 제가 곤장을 살아서 소머리 국밥에 입에 배 있어요. 배현정. 네. 오머리 소고기 국밥집도 가끔 이렇게 그 고소 때문에 법원에 오시면은 법원에서 가깝거든요. 법원에서 동부지방법원에서 아주 가까우니까 거기 가셔서 이렇게 화 푸시면서 국밥도 좀 드시고 다시 집에 가시고 할 때 좀 종종 둘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저희가 1시간 반을 했어요. 아유, 진짜 시간 많이 들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방송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종종 둘 테니까 뭐 같이 국밥도 먹고 뭐 시간 되시면 같이 거기 그 채널에 가서 저도 뭐 방송도 찍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 공생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 하시죠. 아유, 오늘 박사님한테 진짜 고맙고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한다고 이제 깝죽댔잖아요, 사실은. 이제 한 생방송 한 지 한 3주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박사님 이야기를 후배나 친구들이나 굉장히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하고 찾아가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폭파전이에요. 제가 볼 때가. 제가 볼 때가 폭파전인데 제가 보고 나서 3일 있다가 폭발했어요. 3일 있다 폭발돼. 그러니까 그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야, 지식이 참 많다, 1번. 2번, 국가관이 투철하다. 3번은 여기 와서 느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와서 느낀 거예요. 3번은 참 배려심이 강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소를 했잖아요. 저 출연시켜달라고. 야, 출연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사실 막 어떤 특정 방송에 나가서 뭘 한다는 게 무섭거든요, 저는. 지금 있는 위치도 있고 하니까. 국밥집 사장. 그래서 무서운데 아주 제가 부탁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고, 오늘 방송 자체도 우리 PD님이 아주 뭐 우리 감독님이 아주 이거네요. 잘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시네. 혼자서 그냥 그럼요. 그래픽부터 시작해서 음악부터 편집 뭐 생방송 디렉트까지 뭐 우리도 일종의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우리는 1인 다역을 해야 돼요, 진짜. 인건비 들어서 우리도 사람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진짜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가끔 진짜 뵀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사람이 막 지금 말하기를 좋아해서 네. 그래서 같이 잠깐 뭐 그럼요. 뵀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네. 감사합니다. 나 오셔서 정말 진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4,000명 봤어요? 지금 보니까 4,104명입니다. 네, 많이 봤어요. 와.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나 이런 네. 현실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 아까 댓글 보면서 봤더니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줘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계속 그 채널에서도 열심히 그 이런 방송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시고 저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네. 저도 뭐 또 일이 있으면 또 저도 경제 전문가시니까 예. 가끔씩 제가 그 배달 시키면서 부를 테니까 직접 예. 배달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직접 배달 오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예. 좀 경제 얘기하다가 가시고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특별 게릴라 생방송을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금요일 날 또 그레이트 게임 있는 거 아시죠? 그때 9시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정말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인사요? 네.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은 못할 것 같아졌요. 저도 그 말 썼는데. 네. 그러셨어요? 네, 해도 돼. 네, 새해는 올해 복만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 성공하십니다.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 주 그레이트 게임에 그랬어요. 새해 복 많으란 말은 못하겠고 네. 가지신 복 잘 지키시면 복 받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뺏긴 건 아니고. 아니잖아요. 이게 경제가 뭐나.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1년 뒤에.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빠이빠이. 이